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나온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MCM, 멀티칩 모듈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MCM과 비슷한 말로는 칩넷이 있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나지만 흔히 칩넷과 MCM은 여러 개의 다이, 칩을 하나의 다이에 우겨 넣는 제작 방식인 모노리식 제작의 맞은편에 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다이를 모두 별개의 파운드리 제작 노드에서 각각 만들어서 나중에 이런 별도 제작된 칩을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또 블랙엘의 제작 노드는 당초 TSMC 3나노로 알려졌었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4나노 파생 노드에서 제작된다는 점이 공개됐습니다. 이번 블랙엘을 보면서 언뜻 든 생각은 젠슨항이 GPU의 성능뿐만 아니라 이 가격에도 굉장히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있습니다. 리사수 AMD CEO를 비롯해서 팻 겔싱의 인텔 CEO 등은 무어의 법칙이 여전히 살아있다면서 지나치게 비싼 GPU를 제공하는 엔비디아를 공격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블랙엘 GPU를 보면 두 가지가 당초 예상과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죠. 모든 프로세서 업체가 이미 받아들였던 MCM 방식을 엔비디아가 처음으로 받아들였고 칩 제작 노드도 값비싼 3나노가 아니라 4나노를 선택했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성능을 끌어올리는데 자신의 GPU 최대 약점으로 꼽혔던 너무 비싼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를 강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세부 사항을 보면 엔비디아 블랙엘 GPU는 TSMC의 4MP M4P 프로세서 노드에서 제작된 각각의 다이에 총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갖추고 있습니다. GPU 간에는 NVLink 기술로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엘은 1040억 개의 트랜지스터 2개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총 208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구성되게 됩니다. 기존 호퍼백, H백 같은 경우는 800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되어 있죠. 그래서 무려 2.5배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많은 트랜지스터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두 개의 칩을 연결해서 하나의 칩처럼 원활하게 작동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또 AI 성능은 칩당 20페타플롭으로 5배, 메모리는 기존 H백보다 4배 향상됐습니다. GPU와 짝을 이루는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는 8개의 HBM3E 스택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프로세서 제작 방식을 과거부터 쭉 살펴보면 기술적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모바일 AP나 데스크톱, 노트북 CPU는 다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직접 회로 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2개 이상의 다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CPU 플러스 GPU 그리고 CPU 플러스 캐시 메모리 혹은 2개 이상의 CPU 다이를 붙여서 만든 멀티칩 패키징 방식, MCM 방식의 프로세서들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한 번에 모든 부분을 제조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캐시 메모리나 보조 프로세서를 별도의 다이에 배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제조 공정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하나의 다이에 직접 할 수 있게 됐고 덕분에 CPU, GPU는 물론이고 과거에는 칩셋에 있던 부분까지 하나로 모은 SoC, 시스템 온 칩이 새로운 대세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세 공정 발전보다 프로세서가 커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하나의 다이로 된 모노리식 프로세서의 제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세 공정 웨이퍼 가격이 비싸지는 것도 부담인데요. 그래서 CPU 제조사들은 여러 개의 다이를 결합한 디자인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파운드리 가동률 측면에서도 도움을 주는 것이죠. 이 큰 칩이라는 하나의 형태로 만들다 보면 굳이 첨단 공정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값비싼 노드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칩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잡동사리를 하나의 칩 안에 우겨 넣는 탓에 수율도 낮아져서 칩 가격이 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최신 노드가 필요한 다이는 4나노, 5나노, 단순 입출력 단자 등은 성숙 노드 등으로 별도로 만들게 되면 노드별로 가동률도 올라가고 수율도 향상되기 때문에 제작 단가도 낮추게 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생깁니다. 한마디로 더 높은 성능을 위해서 프로세서의 크기와 복잡도는 날로 커지는데 미세 공정 발전이 이를 따라잡기 어려워지면서 MCM이 해법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MCM 구조는 결국 최근 급속도로 발달한 미세 공정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칩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일 칩 형태로 제작하게 되면 수율 악화로 제작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칩의 향상된 성능과 수율, 단가 등을 두루 생각해 보면 MCM으로의 칩 구조 변화는 불가피한 수순인데요.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칩 포트폴리오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그간
AMD, 인텔과 달리 MCM을 외면해 왔었는데 드디어 블랙엘에서 이 제작 방식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이번 발표에서 블랙엘 발표에서 눈에 띈 점은 젠슨항이 블랙엘이 칩이 아니라 플랫폼이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엔비디아가 단순히 GPU 공급 업체가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처럼 소프트웨어를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이를 위해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에 님이라는 제품을 새로 추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님을 사용하면 추론이나 AI 소프트웨어 실행 프로세서의 구형 엔비디아 GPU를 더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님을 활용하면 AI 모델 훈련에 적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엔비디아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전략은 엔비디아 기반 서버를 구매하는 고객이 연간 GPU당 비싼 $4,500 정도 되죠. $4,500의 엔비디아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구동 모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을 대체하기 위한 자체 서버 칩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빅테크의 공적에 가까운 게 지금 엔비디아인데요. 이런 집중적인 견제 속에서 이 구독 모델을 더 많이 더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엔비디아의 전략입니다. 엔비디아가 AI 생태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도를 보였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블랙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